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거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사를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많이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시사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도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거시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밟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부터는요, 전체적인 거시를 이제 거시 경제를 소개하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거시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그죠? 그 다음에 물가적인 측면, 그다음 국제 수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국제 수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제 15주 카리큘럼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전체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 국제 수지 같은 부분에는 한 2주 이상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그냥 건드렸다가는요, 환율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이제 헷갈릴까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사에서 계속 얘기하는 걸로 그냥 기본으로 깔고 수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과감하게 나중에 여러분이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을 일이 있으면은 그때 좀 보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거시에서는요, 거시에서 쓰는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GDP라든지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쫙 이제 설명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기억나시죠? 미시경제 하나하나의 개별 기업에서의 수요 공급을 봤었잖아요. 이제 거시경제는요, 이런 미시를 다 모아놓은, 그죠? 한 나라 경제 안에 토탈적인, 총체적인 면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체 경제에서의 바로, 그죠? 전체 시장에서의 총 수요, 총 공급의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균형점을 이제 우리가 끌어나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이 거시는요, 크게 두 가지 시장으로 가져갑니다. 지금 우리가 총 수요, 총 공급은요, 일종의 상품 시장이에요. 실물이 움직여가는 시장을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컴퓨터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런 실물 시장을 우리가 총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시에서는 또 하나의 시장이 더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금융, 화폐 시장인데요. 화폐 시장, 그냥 돈의 흐름에 있어서의 바로 화폐 시장에서의 움직임. 자, 그래가지고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시에서는요, 일단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지만은 시사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할 때 물론 경제 성장률도 막 얘기하지만요, 실업자 수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실업률이라든지 또 하나의 복병인 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에서 가장 큰 변수로서 보는 것이 바로 실업률과 물가,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쫙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저희가 이제 아까 뭐 국제 무역 쪽을 이제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전 단계가 바로 이제 정책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안 좋잖아요. 중앙은행에서 하는 통화 정책,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하는 재정 정책, 그죠?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거죠. 치료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로 화폐 시장 위주로 쓰는 걸 통화정책, 그죠? 그 다음에 실물 시장 위주로 탁 건드리는 것을 재정정책,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정책을 얘기하면서 치료법을 얘기하면서 거시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 가져가는데요. GDP, 이제 계속 GDP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GDP에 대한 올랐느냐 내렸느냐, 내렸으니까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 챕터에서는 그냥 총체적인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GDP는요,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GDP라는 것은 Gross Domestic Product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죠, 전체. 근데 기간은 뭐냐? 1년 동안 전체 경제에서 생산되어진 그러한 상품의 총 가치를 우리가 GDP라고 얘기하고, 자,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같은 이게 코로나 같은, 사실 이제 코로나, 뭐 전쟁, 이런 게 질병, 무슨 자연적인 재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 성장이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경제는
계속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규모가 커져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경제가 성장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요,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요, 바로 70년대부터 지금 2000년대까지 보면은 하여튼 뭐 굴곡은 있겠지만요, 규모는 점점 커져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 장기적인 평균치를 우리가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997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IMF를 얘기한 것이고요. 아마 이게 쭉 더 가면 2020년이 되면 또 이렇게 굴곡이 생길 겁니다. 그건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굴곡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성장이란 개념에서 여러분 하나 더 보실 건 뭐냐면요, 70법칙이라는 거예요. 70법칙이라는 거는 말로는 조금 복잡한데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70법칙이라는 것은 일정한 퍼센테이지로 경제가 매년 성장했을 때 경제 규모가 2배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70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뭐냐면요, 매년 뭐 10%씩 경제가 성장을 한다. 그렇게 되면요, 70 나누기 10% 하면은 7년 후에 바로 경제 규모가 2배가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매년 똑같이 평균적으로 2%의 경제 성장률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70 나누기 2 하면은 35년 후에 처음에 경제 규모보다 2배가 되어지는데 35년이 걸린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10년 뒤에 경제 규모가 2배가 되려면 평균 몇 퍼센트제의 경제 성장률을 가져가면 되느냐? 70 나누기 10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7%의 경제 성장률을 매년 가져가게 되면은 결국 경제는 10년 뒤에 2배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70법칙이라고 얘기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경제는 계속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장기적인 측면이에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보시면은 쫙 이제 성장한다고 그랬죠. 근데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올록볼록 하면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단기적인 측면을 지금 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장기적인 평균치는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바로 평균보다 좋을 때가 있고, 그다음 평균대가 나쁠 때도 있고,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케이스. 그래서 요 평균보다 좋을 때를 우리가 플러스 갭이라고 얘기하고요. 평균보다 안 좋은 요 때를 우리가 마이너스 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좋을 때, 그죠? 경제가 막 좋을 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미국은 굉장히 경제가 좋았죠. 후 올라가는 그 순간, 거기에 가장 최고점을 정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떨어집니다. 항상 경제는요, 좋을 수만은 없어요. 어느 점에서 정점을 찍으면 또 저점으로 떨어지고,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하거든요. 순환을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갭, 불황에서의 가장 최저점을 우리가 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점과 저점, 요 사이를 우리가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과거를 들여다보면요, 한 사이클을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이클이 짧을수록 경제가 좋을까요? 좋다는 거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불확실성이 좀 낮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길수록 경제는요, 일단 사이클은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폭 굉장히 불규칙하게 움직이죠. 어떤 때는 확 올라갈 수도 있고 확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금만 올라갔다 조금만 내려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사이클이 길수록, 그 다음에 폭이 낮을수록, 깊으면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극과 극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폭이 낮을수록, 사이클이 길수록 우리가 좀 안정적인 경제 형태를 가져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1년 안에 뭐 이 정점 저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져서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이제 뭐 경제 자체가 참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공행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행성이라는 것은 변수들끼리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은 경제가 불황이면은 실업률은, 그죠? 마이너스 갭으로 가면은 실업률은
높아지고, 그죠? 플러스 갭으로 가져가면 실업률은 떨어지고, 그죠? 이런 향으로 가져가지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실업률이 낮아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변수들 사이에 일정한 규칙,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그걸 우리가 공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경제가 이렇게 순환 사이클로서 움직여진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도 이제 경제 갭을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사이클이 짧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깊이가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요. 자, 이런 경기 변동과 더불어서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물가가 확 내려가서 안 좋죠. 물가가 좀 안정적인 추세로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좀 선호하는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총 수요,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미시에서는 한 나라 하나의 제품에 대한 시장, 그죠? 하나의 제품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제품의 가격과 생산량, 에서 그 제품의 수요, 그죠?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공급에서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이 늘어난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거시에서는 이러한 개별 상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는 큰 한 나라 경제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한 나라 경제로 가져갔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다 모여가지고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각각의 가격, 그걸 다 뭉쳐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물가라는 얘기로 많이 합니다. 사실 물가에 정확하게 개념을 가져간다면은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다 통틀어 가지고 물가를 산출해야 되는데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상품을 꼽아가지고 물가, 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가격이다, 물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이건 각각의 생산이죠. 각 개별 시장에 대해서 한 나라 경제 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다 모아놓은 그 토탈의 개념에서는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지는 모든 것들, 국민 총 생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총 수요와 그 다음에 총 공급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죠. 수요와 공급이 당겨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상황.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나라의 균형 물가와 균형 국민 총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 부분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